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가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 시범단지를 부산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사만사 첫 순서 PK 정치 토크, 오늘은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계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힘이 포용과 개방의 도시 부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난해부터 시작됐죠. 이제 6번째 전국 투어로 부산을 찾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마트 시티 이야기를 오늘 핵심적으로 꺼냈는데 우선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리고 배재정 전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오늘 대통령 부산 투어 현장 같이 돌아보고 온 김민욱 기자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 대통령의 의중일까요? 오늘 스마트 시티 보고회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대통령께서 우선 오전에 백스코에서 네. 스마트 시티 혁신 전략 보고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낮에는 이 부산을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지역구까지 따지면 사실 지금 제 지역구인 사상이 네.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치적인 고향이시지 않습니까? 물려받으셨죠? 네. 예, 대통령께서 사상에서 이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사상공단의 폐공장에서 네. 또 이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을 하셨죠. 이렇게 쭉 그 연결을 해서 보면 네. 정치적인 고향인 부산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스마트 시티는 각 지자체마다 모두 스마트 시티를 다 얘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만, 그렇죠. 예, 국가가 하는 이 시범 단지로서는 이번에 세종과 에코 델타 시티를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거돈 시장도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이 에코 델타 시티의 스마트 시티를 에코 델타 시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사상을 비롯해서 부산의 곳곳,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로서 제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이 깁니다만 한 가지만 좀 더 보태면 특히 오찬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신공항과 관련된 VIP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핵심만 얘기하면 5개 지자체, 부울경뿐만 아니라 네. 대구, 경북까지 5개 지자체장이 뜻을 좀 잘 모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총리실 산하에서 검증을 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 부분을 부산시에서 상당히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27분쯤 시간이 주어졌는데 압축해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야당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배재정 총평해 주시자면. 배재정 의원님은 또 네. 지역구가 사상이기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네. 대통령께서 우리 부산을 자주 방문하시는 그 관심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우리 부산 시민들이 과연 대통령의 이런 방문에 대해서 네. 얼마나 실질적인 희망을 가질까? 네. 자, 보십시오. 벌써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부산을 동북아의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신해양 클러스터를 네.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 기지를 만들겠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 3년 가지, 지났는데 네. 지금 시민들께서 그 대통령의 공약대로 뭐가 이행된 거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성과에 대해서 실속이 없다. 아마 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이다, 포항이다, 창원이다, 군산이다.
이른바 비전 선포식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6번째 아닙니까? 이제 총평부터 예, 좀 부탁드립니다. 자, 6번째인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창원에 가서도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만들겠다. 부산의 사상도 스마트 시티, 해운대도 스마트 시티. 이게 우리 절박한 민생의 하루하루가 힘든 우리 시민들한테 네. 얼마나 와닿을지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네. 저기서는 비전 선포식이다 하면서 박수치고 하는 게 네. 상당히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담 넘어 잔치같이 느껴질 수 그렇죠. 있다. 시민들은 네.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일단 아니, 뭐 네. 그런 말씀을 네. 사실 저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이 진짜 향유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가 차원의 투자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네.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아까 4차 산업 혁명 기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에코 델타 시티, 스마트 시티를 제대로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산단으로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4차 산업 혁명 알겠습니다. 시대를 이게 선도해 나가는 네, 것이고요. 이게 스마트 시티가 될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지 또 지역에 어떤 의미일지는 차근차근 지금 토론을 통해서 네, 또한 뭐 이야기를 해운 금융공사 만든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는 예, 저- 그 이야기는 별개 이야기니까. 아니, 네. 근데 예, 예. 스마트 시티 좋은데요. 네. 자, 오늘 에피소드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제철국 식당에서 네. 대통령과 우리 부산 상공인들이 환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스마트 시티다 이런 거를 열변을 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담 장소에 온 사람들의 대답 내용은 전부 전통시장 주차장 해달라. 네. 또 뭐 선박 산업이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어렵다. 지역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죠. 지역 기업인들이 이야기했죠. 대통령 말씀하는 거 네네.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노는 게 아니죠. 따로 당연히 국밥이에요. 당연히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 대통령도 말씀 대통령의 이쯤에서 정책을 또 설명하시는 오늘은 게 제 당연하시죠.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현장 우리 김민욱 기자가 다녀왔는데 자, 현장 분위기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행사가 열리기 전에 한 1시간 전부터 가서 지켜봤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을 염원하는 이제 시민단체 한 60여 명 그리고 지지자들이 모여서 네. 이제 대통령을 기다렸고요. 네네. 대통령이 들어올 때 이제 뭐 박수를 보내면서 열렬히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메시지 전달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일단은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그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부산 시민들은 김해공항 확장이 그 반대를 주장하는 바이고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일단 24시간 비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오늘 뭐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나 이런 분들 모습은 예, 보이지 않아요? 뭐 반대하는 측 뭐 태극기 집회 네. 참가자들이 뭐 그런 분들은 없어서 별다른 충돌이나 이런 부분은 네네, 없었고요. 네. 경호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 대통령의 이제 기조가 열린 경우다 보니까 이번에 행사가 열렸던 3층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통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다른 전시관들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행사 이후에 또 시민들과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면서 네네. 지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이게 오거돈 시장의 계획인데 이게 사상구의 대오PNC라는 기업체에서 오늘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대오PNC가 지금 운영 중인 기업체인가요? 아, 네. 여기가 네. 2014년 12월 31일 날 이 사실상 공장은 폐업을 하고 네네네.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그 장소에는 처음 가봤었는데 네네. 빨간 벽돌이 정말 인상적인 그러니까 근대 건축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부산 지역의 중심적인 뭐 제조업체였군요. 그렇죠. 네. 철 강선을 만든 그런 곳인데 지금은 양산으로 회사는 이전을 하고 지금 사상구 확장동에 있는 그 부지는 지금 폐업이 된 네. 상태였고요. 왜 폐업된 그곳에서 했을까요? 오 시장은?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전 네. 선포식이 되었는데 사상공단은 아마 생각하시면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60년대 70년대 부산의 발전을 그야말로 견인했던 곳인데 그동안 이 상당히 부산의 경우 균형 발전보다는 동부산에 치중된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서부산이 좀 낙후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 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하고 특히 이 스마트
스마트화를 통한 어떤 사상공단의 새로운 비전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전통 의미가 제조업의 있는 것 업그레이드 같고요. 부분.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손혜원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목포의 문화재 거리가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사로 뜨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근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폐공장도 그냥 사상공단을 재개발하면서 없앨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곳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컨텐츠를 채우는 그런 곳으로 좀 변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그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을 조금 더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 시장 이야기 내용을 살펴보면 연결, 균형, 혁신 이 세 가지를 그렇죠. 핵심 아이템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예. 이게 어떤 개념인지 김민우 기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뭐 배우님께서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크게 이제 연결, 혁신, 균형 이런 네. 의미고요. 연결은 이제 경부선철도 지하화, 이제 사상 해운대 간 지하 고속도로 건설이고, 혁신은 스마트시티 부산시의 전역 확대입니다. 균형 부분은 신항에서 김해고속도로의 관문공항, 네. 또 서남해에서 동해고속도로 연결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부산시는 이런 계획을 이미 청와대하고 협의를 했다고 밝혔고요. 오늘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네. 관련 인터뷰가 준비된 게 예, 있습니까? 민주당 박재우 의원 아, 얘기 들어보죠. 네. 스마트시티 자체가 우리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부터 또 벤처, 새로운 또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그 중소벤처하고 협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부산에서 핵심적인 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 시장의 비전 선포식에 대통령이 같이 참석했다는 건데 힘을 실어주기 위한 뭐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경부선 뭐 지하화라든지 저 사상 해운대 대심도 뭐 국비 민자 사업이 가닥을 이미 잡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오늘 새롭게 소개되는 건 에코델타 시티 사업인 모양인데 먼저 대통령 오늘 그 이야기가 있으셨던데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이 부산의 스마트시티에서 생활하신다면 출퇴근 등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 60시간, 행정 처리 20시간, 병원 대기 5시간 등 1년에 124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지진과 화재 같은 재난 정보를 즉각 알게 되고 소방차의 출동 시간이 5분 내로 단축됩니다. 도시의 범죄율은 25%, 교통사고는 5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돼서 그 도시가 그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스마트 시티라는 게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세종하고 아까 부산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됐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 강서구 에코 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219만 평방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산의 뭐 급격한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감소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로봇과 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뭐 부산은 이제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또 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또 공감을 하고 계실 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미래 수변 도시를 좀 만들겠다 이런 측면인데 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실감은 좀 안 나실 것 네. 같아요. 실제로 그럼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지? 대통령께서 일부는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어떤 이 스마트 시티를 이 각 도시마다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하드웨어 위주의 것이었다면 네. 이제는 좀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입혀서 첨단 도시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기사를 저도 검색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최근에 특히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이 규제 샌드박스를 사실상 스마트 시티에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스마트 시티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도도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현실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갖추겠다는 거고
우선 뭐 아마 이 네. 도대체 예산은 어느 정도 예, 들어가는 국가 거야 이런 사업이죠. 부분들을 네, 국가 사업이 우리 궁금해하실 저 텐데 시비나 우리 지역에 돈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 네. 사업이어서 시비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현재로 나온 것을 보면 한 3조 7천억 원 정도가 국토부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반도 조성하고 특히 뭐 한 100몇십 개 기업과 이건 3조 7천억 원 세종시까지 포함한 부분이죠. 네, 네네네. 부산 예, 네, 예. 부산시가 뭐 저는 그중에 부산시로 일부분이고 2조 2천억 알고 정도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네네. 예, 그 정도가 이제 투여가 네. 되는 부분이고 특히 기업체들과 융합 얼라이언스를 체결해서 오늘 뭐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기업체들이 이 스마트 시티에 들어와서 네.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 새로운 어떤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이렇게 네. 만들어내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뭐. 이거 저기 일단 예산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3조 7천억 중에 2조 2천억이 부산 지역에 투여된다고 하면 세종시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국비다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지역에 시비 들어갈 일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뭐 우리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 중에서 네. 우리 부산에서 많이 투여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네. 많은 그 돈도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한 푼 한 푼은 사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네.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에코델타 시티의 어떤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네. 근데 과연 스마트 시티 하는 그 미래의 모습이 네. 뭘까? 아시다시피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ICT 기술을 네. 우리 삶에 투여해서 뭔가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우리 네. 삶의 생활에 직접 자, 그런데 연관시킨다는 뭐 거죠. 그렇게 이제 네. 어렵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네. 스마트란 뜻은 똑똑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네. 어렵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에코델타 시티에 조성될 스마트 시티, 아까 대통령께서 설명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네. 그 넓은 도시에 넓은 터에 뭐 아파트 같은 거 주거 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봇가 뭔가 주차 관리를 하고 네. 또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은 뭐 자동으로 뭐 문이 열리고 네. 자동차도 자율주행차까지는 아니라도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아마 거기에 일부 에코델타 시티의 일부 뭐 아파트나 이런 데 혜택을 볼 겁니다. 라고 하면은 네. 우리 350만 부산 시민들 전체의 삶과 얼마나 네. 연결성이 있을 것인가. 첫째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네. 두 번째는 그런 스마트 시티의 미래가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를 한다, 로봇이 한다, 뭐다 한다 하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인력들이 이제 또 실업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스마트 시티의 고민이 사실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실업률이 자동화로 인한 그렇죠. 고용 인력 감소에 대한 실업률이 이야기죠. 지금 네. 오늘도 실업률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20년 만에 최고예요. 네. 국민들은 내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데 스마트 시티 뭔가 뭐 장밋빛 미래를 선전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 남의 나라 세상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이제 국가 예산은 뭐 1조 2천억이든지 2조 2천억이든지 네. 뭐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될 수 있다고 봅시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도 결국 이제 민간 투자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건 한 1조 원 정도 되죠. 7,500억 원 정도가 민간 자, 투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민간 투자라는 것은 네. 민간은 뭔가 이윤이 예상이 되어야 투자가 네. 따릅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금 북한 재개발도 네. 10년, 15년 하지만은 대기업이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에코델타 시티, 스마트 시티 만드니까 민간에서 해라. 네. 되지가 않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네. 저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 추가로 하나만 질문할 좀 부분입니다. 스마트 예, 네. 시티라고 하면은 네.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그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네. 로봇이든 또는 무슨 AI든 이런 데 대한 산업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네.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기업은 99%다 서울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기업들이 투자해서 그런 기업들이 스마트 시티를 저기 에코델타 시티에 만든다 하더라도 공사 그렇죠. 끝나면 다 서울로 가버릴 또 것이다. 서울로 가는 거죠. 부산 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도움이 안 있을 된다는 것인가. 이야기고 이게 지역 산업과 연관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이 될 텐데요. 고용 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들을 박민식 의원께서 네. 이렇게 뭐 좀 열변을 토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에코델타 시티가 국가 주도의 그런 시범단지에서 빠졌다면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럼 행복해 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투자가 부산에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그럼 연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아까 답을 이미 드렸습니다. 오거돈 시장도 에코델타 시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전역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조심해서 짚어가면서 가면 될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을 안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배재정 의원님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이제 좋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배 의원님도 아주 말의 성찬은 있죠.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건설 경기가 어떻습니까? 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 있어요. 에코델타 시티에 무슨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택 건설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주택 경기 지금 보시다시피 꽁꽁 얼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풀지 않으면서 네. 부산 경제를 거의 다 지금 그 뭐 시민들이 말은 그렇습니다. 거의 망해가는 분위기예요. 이런 데 대한 하나의 대책도 없으면서 그냥 네. 말만 스마트 시티 한다 하면은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아주 부잣집 혼자 잔치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스마트시티 산업과 관련돼서 부산에 지금 네. 새로운 투자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마중물로 해서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책은 알겠습니다. 없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면 부산 저는 경제를 좀 살리는 앞뒤가 마중물이 맞지 될 않는 거라는 것이죠. 이야기시고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4차 네. 산업혁명 시대를 말로만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알겠습니다. 다음 또 알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예. 있어서 스마트 시티 문제 그리고 이게 부산에 적용하고 그게 지역 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대당도운 비판을 또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는 또 부산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신공항에 대한 언급이 김민욱 기자 오늘 있으셨나요? 지역에서 많이 기다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제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관문공원은 원론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상공인들을 만나서 제철국집이었죠. 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의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총리실로 승격을 해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겠지만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빨리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이 좀 전에 화면에 보였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요구사항이 비슷하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 대통령이 워딩에 따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제가 모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 시민들이 원하시던 바를 대통령께서 오늘 확인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네.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에서 새롭게 검증을 하면서 네. 부산에 요구하는 게 아까 우리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김해 공항은 24시간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네. 소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거의 다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다 보면 네. 결국은 부산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리를 오늘 좀 확인했다. 이렇게 네.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박민식 의원님께는 다른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면서 경남에는 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를 이야기하셨고 울산에 가서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부산에 와서는 스마트 스마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선물 보따리를 조금 비교하긴 그런가요? 아니 저는 선물 보따리라는 표현에 우선 저는 약간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을 빌자면 경남은 벌써 KTX가 4조 몇천억입니까? 네. 거기 비하면 부산에서 받은 선물 보따리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배 의원님이 또 여러 차례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모처럼 지금 그 신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뻔한 말씀이에요. 네. 우리 좀 정제돼서 표현을 하면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5개 시도지사가 뜻을 모아야 된다. 네.
빨리 모아라. 그리고 총리실에서 뭔가 검증을 하겠다. 모아지지 않으면 예, 네네. 이거는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고 다 우리 언론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네. 그거보다는 대통령께서 오늘 오랜만에 부산에 오셨으면 네, 지금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란을 지금 30초 남았습니다.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 네. 대통령의 결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이거 선거용으로 자꾸 몰아가서 나중에 뭔가 할 거 30초 남았다 그러니까 아니냐라는 저도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하는 것 거죠. 같은데요. 끊고요. 자, 예, 저는 10초 남았습니다. 의구심을 가지는 저희가 거죠. 계속해서 이 논의를 하는 게 반복이 되는데 대통령의 네. 결단으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절차들을 밟아서 가야 되는데 그 고리를 오늘 풀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아니 그럼 원전은 탈원전은 계속되는 대통령이 겁니다. 결단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탈원전은 예, 결단이지 보십시오.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에너지 이야기를 좀 전환 끊어야 될 것 정책이고 같습니다. 대통령이 왜 결단을 60년, 못합니까? 70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예, 좀 이제 것입니다. 마이크를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